안녕하십니까. 지식산업센터 전문기업 지산엔 박희성 대표입니다. 2020년 1월 14일 화요일, 잠깐 어디 좀 갔다가 들어가는 길에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어제에 이어서 업종 지정 상가 중에서도 또 특별히 좀 더 자산 가치에서 어마어마한 이렇게 이익을 누렸던 이런 업종 상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이제 이거는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조금은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 지식산업센터에서 살아봤던 사람들, 지식산업센터의 흐름을 조금 아는 사람들은 깨우칠 수 있는데, 실제로 지식산업센터에서 이렇게 살아보지 않고 이렇게 입주하는 사람들의 동향을 보지 않은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 자체가 기업체가 대기업군이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 중소기업이 많습니다. 중소기업. 이제 뭐 사실 대한민국의 1호 산업단지인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만 보더라도 구로동 가산동이 사실은 예전에 구로공단, 그 다음에 가리봉역, 이래서 대한민국의 의류산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경공업의 굉장히 대표적인 주자였습니다. 이제 그 주변을 둘러보시면, 구로동, 가산동 주변을 둘러보시면 광명, 그 다음에 금천구, 양천구, 인천, 안양, 뭐 이쪽으로 거의 대부분 이제 이렇게 표현하기는 조금 죄송한 부분들 좀 있는데, 그래도 생활 수준이 높지 않은 쪽에 사람들이 많습니다. 서울에서 봤을 때는요. 그래서 저렴한 인력을 수급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이 사실은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싼 인력들을 많이 수급할 수 있는 이 중소기업들이 많이 이 구로 가산 디지털 단지에 많이 포진해 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작은 중소기업이었고, 그 다음에 싼 인력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건물이 지식산업센터가 되었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연봉이 높지 않아요. 그러면 그 건물에서 상가 중에는 어디가 제일 잘 될까요? 뭐가 제일 잘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일반적으로 보면 건물이 63빌딩이 54,000평이거든요. 지금 현재는 이렇게 63빌딩보다 큰 건물들이 되게 많아요. 지식산업센터에. 이제 5만 평이 넘어간다고 치면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뭐 그 안에 들어가면 모든 것들이 장사가 다 될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이 되시죠. 그 정도 인원이 그 자체 건물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장사가 된다라고 판단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아까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그 건물에 살아보지 않는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연봉 수준이 낮고, 그 다음에 밥 한 끼를 사 먹는 것도 굉장히 아껴가면서 사 먹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구내식당이 잘 됩니다. 구내식당이. 실제로 이렇게 근로자들은 거의 대부분 식사를 구내식당이라고 하시면 된다고 보면 됩니다. 특히나 지식산업센터는 점심시간이 한정된 점심시간으로 정해졌습니다. 정해졌고, 그 다음에 이 점심시간이 끝나고 나면 일반 근로자가 생각해 보세요. 점심시간이 끝났는데 끝난 시간에 나와갖고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그 회사에서 위치가 어느 정도 돼야 점심시간 끝나고 여유롭게 밥 먹을 수 있는 위치가 될까요? 그거는 보통의 직장인들이라면 사실은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이 회사 대표나 임원이나 그런다고 치면 바쁜 시간 피해서 뭐 일찍 먹는다든지 나중에 먹는다든지 이게 가능하지만, 이게 실제로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한정된 시간에 밥을 먹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이분들은 한정된 시간에 밥을 먹고 잠깐이라도 쉬고 싶어요. 그러면 어디가 음식이 또 제일 빨리 나올까요? 구내식당이 제일 빨리 나옵니다. 구내식당이. 그렇기 때문에 구내식당으로 단기간에 이렇게 들어오는 케이스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식산업센터는 더더군다나 구내식당이 가장 장사가 또 잘 되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볼륨의 크기의 구내식당을 업종 지정으로 해갖고 이렇게 구내식당을 샀다면 굉장히 자산 가치가 큰 이런 형태였습니다. 이것 또한 지나고 보니까요, 사업을 시행하던 사람들, 그 다음에 시행 관계자들은 알았어요. 이게 구내식당이 지식산업센터에서 제일 잘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거의 대부분 시행사 대표의 뭐 친척이라든지 아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가져가고, 실질적으로 일반 분양해서 구내식당이 업종 지정돼서 나오는 케이스가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설령 나왔다고 하더라도 개 중에서 이렇게 좀 능력 있는 사람들, 위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가져가는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렇게 지식산업센터의 구내식당이 괜찮았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것도 이제 저의 이제 판단 착오미 있고 다 과거에 못했던, 이렇게 생각을 잘 못했던 때였으니까요. 구내식당이 10억이었습니다. 10억. 전체 구내식당이. 면적은, 전용 면적이 한 150평 정도 됐죠. 150평 정도 됐습니다. 10억이었습니다. 10억. 금액이 비싸지 않았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근데 이제 계약금 10%였고, 그때 당시는 근생이 맨 처음에는 이렇게 잔압 형태가 많다가 처음으로 중도금이 무이자 용도가 시행이 될 때였습니다. 10억짜리가. 그러니까 입주 때까지 계약금 1억 밖에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구내식당을 정말 운 좋게 구내식당을 그 다른 것 뭐 패키지로 사지 않고 구내식당만 샀습니다. 1억들을 넣고요. 그리고 입주 때가 가까워졌는데 너무나 노리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딜이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저 아는 사람한테 사준 건데 1억 5천만 원을 주겠다고 팔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팔겠어요? 안 팔겠어요? 1억을 주고 샀는데 1억 5천만 원을 주겠다는 거예요. 1억 5천만 원을 제가 팔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11억 5천만 원을 주고 산 거죠. 그렇죠? 내 거 10억에다가 11억 5천만 원을 주고 등기를 쳤습니다. 그게 임대가 얼마에 맞춰졌을까요? 임대가 1억에 1200만 원의 임대가 맞춰졌습니다. 1억에 1200만 원. 어떠신가요? 1억에 1200만 원. 연간 월세만 1200만 원, 1억 2천에다가 1억 4천, 한 1억 5천 가까이 되죠. 그렇죠? 11억짜리가 1억 5천에 수익이 나오는 거예요. 순수 수익률로만 10한 3, 4% 되죠. 이 정도 물건을 여러분들이 감히 지금 시절에 상상해 볼 수 있으세요? 지금 시절에? 그 물건이 그러면 순수 수익률이 10몇 프로 나오는 이 물건이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임대를 맞춰놓고 얼마에 팔렸을까요? 얼마에? 그 정도 수익률은 어마어마한 수익률이고, 그 정도는 다 돈으로 환산을 받을 수 있는 개념입니다. 저는 그런 걸 몰랐어요, 사실은. 굉장히 제가 초창기였던 때였는데, 사실은 정말 그 정도까지라고 몰랐습니다. 25억에 마지막에 매매가 됐습니다. 25억. 10억짜리가 25억에 매매가 되었습니다. 25억으로 한번 따져봅시다. 25억에 그 사람을 샀더라도 그 사람은 아까 수익률이 1억 5천 정도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래도 나쁘지 않은 케이스예요. 그쵸? 그러니까 25억을 주고도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내식당이 장사가 계속 꾸준히 되고, 월세 밀릴 일이 단 한 번도 없고, 지금 10몇 년 됐거든요. 근데 장사하는 사람은 아직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 다음에 주인은 여러 번 바뀌었죠. 이런 케이스예요. 참 이제 지나고 보면 참 그런 틈새를 몰라서 그렇게 좋았던, 사실 기회 아닌가요? 사실은 기회죠. 엄청난 기회죠. 그 다음에 안정적으로 매달 1200만 원이 나올 수 있다라는 기회는 어마어마했어요. 사실은 그게 10억짜리였으니까 그때는 이제 대출 담보를 많이 안 해줬습니다. 대출을 많이 안 해줬기 때문에 10억짜리니까 등기까지 치는데 그래도 한 4억 이상은 들어갔어야 됐습니다. 4억 이상은.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해서 4억이 들어가서, 물론 그때 당시에 이제 금리가 뭐 7, 8% 됐으니까요. 그러기는 했지만, 금리 부담도 물론 있기는 있었지만, 그래도 이만한 물건을 살 수 있을까요? 그때 당시에 제가 어제도 이야기 드렸듯이 자금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 돈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상가에 투자했습니다. 이런 상가들만 골라서 샀습니다. 피를 주고. 그런 사람들이 부자들이었습니다. 미리 알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지나고 보니까 그래요. 그거를 최근에는 그냥 일반인들도 아는 내용들을 정말 알지 못했다니까요. 일반 사람들이 알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매달 나오는 이 수익, 1200만 원의 이 수익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를 일반 사람들은 몰랐어요. 근데 그거는 어마어마한 힘이에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굉장히 큰 힘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 돈이, 내 전 재산이 만약에 4억밖에 없는데 그런 물건을 사갖고 4억으로 등기를 쳤어요. 그런데 한 달에 매달 1200만 원이 통장에 꽂혀요. 그리고 뭐 이자가 만약에 뭐 6억짜리 6, 7, 40이 뭐 한 달에 500만 원이 나간다고 칩시다. 그래서 한 달에 700만 원이 순수익이 남아요. 여러분들에게 누가 급하게 제가 돈 필요하다 그래서 한 2, 3억 빌려달라 그러면 안 빌려줄까요? 안 빌려줄 것 같으세요? 제가 봤을 때 5억, 10억도 빌려줄 것 같은데요? 그게 그렇게 큰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신용 자체를 부동산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큰 힘입니다. 그게. 그래서 지식산업센터도 마찬가지고 이 수익형 부동산이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케이스만 만들어낸다고 쳤을 때는 또 다른 것들이 보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간과하면 안 돼요. 단순하게 눈앞에 보이는 것만 이야기할 게 아니에요. 그게 내가 안정적인 리스크 없이 매달 꾸준히 나올 수 있는 것들이 내가 증명을 시킬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 그건 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일반 분들은 모릅니다. 그거를 부자들은 알았습니다. 저는 이거를 경험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어떤 책을 보고 배우지도 않았고요. 뭐 다른 사람 유튜브도 잘 보는 사람도 아니고요. 저는. 근데 경험을 통해서 알았어요. 저는 늘 참 이렇게 공부하지 않았고 이렇게 많이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참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서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더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은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굉장히 그 행동 자체가, 생활 패턴 자체가 일반 사람들하고 좀 그래도 변별력 있게 살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사는 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제가 봐도 대한민국의 1%는 될 것 같아요. 제 삶의 패턴이. 이제 그거는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몸소 경험해봤고 몸소 체험해봤고 제가 실패해봤고 그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또 이야기가 또 딴 데로 갔네요. 그쵸? 차가 너무 말 막혀서 딴 얘기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또 화요일인데요. 벌써 1월 달이 14일 됐어요. 그쵸? 제가 12월 달이 이제 다 가기 전에 새해가 오는 걸 준비했고 또 1월 달이 오면 어느 때가 된 것처럼 또 벌써 1월 달이 훌떡 가고 있습니다. 또 다음 주 되면 설이에요. 그럼 1월 달 다 갑니다. 그럼 2월 달은 또 짧아요. 그럼 봄 돼요. 여러분들 세월이 굉장히 짧고 아껴야 됩니다. 열심히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